여러분, 혹시 보호관찰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전국에 총 56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보호관찰소의 업무 중에 하나는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관찰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시사기획맥에서는 이러한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 보호관찰관의 하루를 동행해봤습니다. 지난 8일, 이른 아침부터 업무에 한창인 관찰관들. 모두 노련미를 자랑하는 베테랑들입니다. 출근하자마자 분주한 모습입니다. 10수년간 보호관찰 업무를 맡아온 이들. 한결같이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체크합니다. 어떤 점들이 여기 있는 점을 보시면은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현재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보면 이분들이 지금 출근을 했다, 집에 있다, 그런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관들이 대상자의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자발찌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특정 강력범죄자에 한해 착용이 강제되고 있는데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관찰소 사무실은 전자발찌에 대한 불만 성토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거 차고 계시니까.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미안해요. 근데 이게 뭐가 들었는가는 몰라도 진짜 너무 미련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항상 이제 차고 다니실 때 이렇게 양말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라면 이나가도 이거 받쳐가지고요. 이것도 받쳐가지고 이제 이거 조금 걸으면 한참 걸으면 여기 받쳐가지고. 이게 아파요. 평소에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신경 쓰이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볼까봐 이걸 감추고 다니죠. 반바지도 못 입고 속옷만 쓰더니 사우나 이런 데못 다니죠. 100g가량의 발찌 안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센서가 발찌 착용 여부 감지는 물론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 지금 센서가 있는데요. 센서와 휴대용 추적장치가 상호 통신을 하면서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신센터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내내 연동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모양은 일반적인 손목시계와 비슷하지만 무게감은 훨씬 더 묵직하게 느껴질 정도의 무게입니다. 제가 이 전자발찌를 직접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부착장치를 대상자의 발목에 착용을 한 뒤에 발목이 참 굵으시군요. 예, 간격이 2cm 이내로 조절을 해줍니다. 전자발찌는 한번 부착하면 착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휴대전화처럼 충전을 해서 전원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딱 차는 거거든요. 네. 자의적으로 끊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나요? 시도하려는 동시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훼손 경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센터에서는 가장 가까운 112 관제센터에 바로 출동 신고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발찌를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이게 이제부터는 GPS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실제 모니터상에 잡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이 이동하는 사이 관찰관의 모니터에는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네요. 저는 산지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 계속 흘러내리니까 뭐 복숭아뼈도 조이고 뭐 평소에 다닐 때는 이 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다다르자 관제센터에는 긴급 신호가 나타납니다. 지금 떴습니다. 파란색이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지금 파란색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지금 이 파란색이 지금 기자가 있는 거. 예.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바로 대상자의 핸드폰 내지 휴대용 추적 장치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여보세요? 중앙관제센터입니다.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빨리 이탈해 주십시오. 예. 곧이어 관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선생님, 이게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네요.
경보가 크게 울리고 그리고 밑에도 이제 부처잔치에서 진동이 울림으로써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경보가 발생했다. 이 상황을 알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이탈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강제적으로 이탈을 시킨다든가 다른 구인 등 뭐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관찰관들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내부에서만 감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보호관찰관의 업무는 주로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이날도 어김없이 외부로 출동을 했습니다. 관찰관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관찰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 어디에요, 거기가? 주소요. 그쪽에 쭉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고마워요. 이 근처에 있답니다. 김상술 계장의 모습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대성? 잠깐 여기 좀 계십시오. 제가 좀 먼저 안에 가서 보고 올게요. 예. 보고 그래서 본 다음에. 김 계장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의 담당 관찰 대상자인 최모 씨. 살인으로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말 출소한 최 씨는 굴삭기 면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 좋은 데 있어요. 가야죠. 보호관찰관들이 면담을 위해 향한 곳은 최 씨 일터 근처의 산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최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모레 시험 보죠? 언제 보죠? 그 며칠? 금요일 날? 이번 금요일 순천에서 12시 30분까지 입실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꼭 따야 되겠네. 최대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긴장할 건 없지만 반드시 따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나자마자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이 친한 친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친구 하면은 자꾸 무슨 얘기도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말 못할 속에 있는 얘기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최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현실에 움츠러들고 맙니다. 동생들 보니까. 이게 지금 감싸고 계시는데. 이거 왜 양말로 이렇게? 왜냐면 만약에 동료들이 알게 되면은 기술이 알게 되면 벌써 거리감을 두지 않습니까? 1년 8개월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최 씨에게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김 계장은 최 씨가 그 시간을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잘 배우시고 내일 모레 시험까지 잘 보고 우리 시험 끝나고 다음 주나 내가 확인차 보면 될 거예요. 그래요. 찜통더위가 최고조에 달한 시각. 김상술 계장과 이경 계장이 길을 재촉해서 한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가 있는 곳입니다. 저분도 인상이 좋은데. 담당 관찰관을 만나자마자 전자발찌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차신 지 이제 한 몇 개월 되신 거죠? 10월서부터 찼으니까요. 나올 때서부터 찼으니까 지금 10개월, 거의 10개월이죠. 제가 이거 차고 병원 갈 적이나 제가 좀 그때가 제일 저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다 풀고 팬티만 입고 이제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걸 사실 못 풀었어요, 이거. MRI 찍을 때. 못 풀었어요. 예. 못 풀었지요. 이거 뭐 얘기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지요, 그냥. MRI 기계도 고장나고 잘못하면 네. 기계도 전자장치 바꾸려면 이걸 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가기도 좀 저거 하더라고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거 이제 안 가기가. 무역 일을 하던 한 씨는 동업자와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되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술 먹다 보니까 판단력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사고가 났어요. 10년을 복역한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참 미안하지만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그런 거는 다 아무리 잊는다 그래도 그건 잊을 수가 없구나. 잊지 못하지. 죽을 때까지는 마음속에 다 묵혀야 되는 거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호관찰관입니다. 밤 막 10시 막 넘어서 1시에 막 술 먹고 죽겠다고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자꾸 밤이든 어쨌든 1시간, 2시간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랑 어느 정도 이 라포 형성이 돼 있는 보건찰 담당자랑 할 수밖에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보호관찰관들은 하루에 평균 4명에서 많게는 6명의 관찰 대상자들을 만납니다. 김상술 계장의 길었던 하루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예, 알죠. 예. 아, 너무 꽉 조이는가요? 예. 어디 여기요? 여기 어디야? 집에? 집에 있어요. 예, 한 9시 정도? 어디다가 나도 지금 이쪽이니까 준비하고 가면 9시 정도? 부차장치가 아프대요. 쪼인다고 저한테 지금 좀 바꿔달라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부착을 먼저 확인해서 부착 장치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받고 출동한 지 약 1시간 반. 그 사이 긴 여름의 해는 기울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쪽방촌. 알았어, 볼게요. 나 한번 더 보려고 또 불렀구만. 아이 그런 것도 있지. 가보려고. 그 사이에 좀 살 좀 쪘나? 아이 살찌기 살이 빠지지. 질기가 있나. 그래도 그냥 아, 이 정도면 충분한데 좀 이것 때문에 이게 두꺼우니까 이거 땀 차고. 혹시 예, 지금 댁에 왔는데 지금 저기 불차장치가 지금 그냥 딱 살에 붙어 있어가지고 살에 짓물리고 좀 그래가지고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 속하는 발찌 교체부터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해결까지 대부분의 긴급 출동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3년간의 재범률이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찰관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자발찌 착용자들에게 관찰관들은 마냥 반가운 손님은 아닙니다. 관찰관님께서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반가우세요? 아니면 뭐 싫으세요? 어떠세요? 좋지는 않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볼까 두렵고 본다는 자체가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알게 되면 금방 10사람이야. 주변 사람이 알게 되면 이 우리인가 어디서 사는데 승범죄나 여기서 산다 해야 막 진정서로 그렇게 써주지 않고 나가라고 난리가 났을 때 불편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보호관찰관과 대상자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현장 방문과 긴급 출동까지 자정을 넘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늦게 끝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12시인데요, 뭐 이 정도는. 이 정도 많은 거 아닙니다. 아,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이 정도는 늦은 게 아닌가요? 예, 늦은 거 아니에요. 뭐 때는 새벽에 나갈 때가 있고 그때 그냥 힘들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달랠 시간. 하지만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보호관찰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게 좀 늦게 끝나셨는데 예. 뭐 집에 안 들어가신 건지 또 아, 일단은 지금에 딱 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관리하는 대상자분들이 딱 뜨거든요. 상황 보고 이제 충전량이 좀 안 된다거나 조금 지금 뭐 경보가 발생한다거나 이상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조치를 해놓고 가면은 야간 대기죠. 훨씬 편해지죠. 이렇게 대상자를 볼 때 어떤 마음? 쉴 틈 없는 업무로 인해 가족에게 소홀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않겠지만 보관철 이후에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네. 아들 잠깐만 지금 아빠가 여기 서울이거든. 아빠가 빨리 끝내고 집에 갈게. 주말 부부인 김상술 계장은 지난 설 연휴에 집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도 일 때문에 취소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불만 없나요? 불만이 있죠. 이제 우리 아들이 아까 통화했던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뭘 하겠다. 주말에 뭐 하겠다. 일 끝나고 아빠 할게. 했다가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이제 사진을 좀 늦게 찍어서 한번 돌 한참 지나갔죠. 일에 쫓겨 자신은 물론 가족을 돌볼 겨를조차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피보직으로 알려진 보호관찰 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 다음에 범죄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모든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제 입장에 보면은 그분들의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가 또 그런 식으로 또 판단될 때가 있고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라도 그분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끔 조그마한 거지만 제가 좀 도움을 주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짜 열심히 살라고 한다. 진짜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보관찰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격려와 동료의 말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돼주지 않을까. 밤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새벽 2시 반을 가리킨다. 이제야 김상술 계장과 이경 계장이 사무실을 나섭니다. 퇴근하셨어요? 예, 이제 내일 하루 휴가니까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고생이 많으셨네요. 얼굴 촥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 이제 힘이 생길 겁니다. 가는 이제 우리 가족하고 쉬었다 오면 힘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